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춤 화장품으로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스타벅스를 고개 숙이게 만든 발암물질, 화장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암물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타벅스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매출 성장세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지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9년 매출 규모로 1조 8,696억 원, 영업이익은 1,751억 원,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가 지난 1997년 스타벅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합작 투자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은 50%, 스타벅스의 매출과 이익 규모는요, 이마트가 운영하는 자회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스타벅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을 가보면 스타벅스 굿즈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최근에 대한민국 고객 선물용으로 만든 썸머 캐리백이 있었는데요. 이 썸머 캐리백에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공식 사과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이 우측에 있는 CH2O, HCHO 이 포름알데하이드가 제품 표면에서 킬로그램당 평균 459mg, 즉 459 ppm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최대 300 ppm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하죠. 그래서 검출된 양이 이보다 더 높게 검출되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 이미 몇 개월 전에 스타벅스 굿즈인 썸머 캐리백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제조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에 포름알데하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사를 주최해서 더욱더 충격과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품 중에는 이 가방의 형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몸에 닿는 가정용 의류용품이나 또 가죽 제품, 이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정용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포르말데히드가 아동용 내의류, 중의류, 또 의류류 및 침구류 형태로 해서 75 ppm 이하 그리고 300 ppm 이하로 관리가 돼 있고요. 또 가죽 제품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유아용 가죽 제품에는 20, 어린용은 75, 내의류, 중의류에는 75, 기타 제품에는 300 이하로 동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몸에 닿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방 끈이 피부에 닿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치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기준치에 넘는 그러한 함량이 검출되어서 이번 사태가 발생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타벅스 굿즈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는 무엇일까요? 과연 화장품에서는 검출이 될 수 있는 물질일까요? 사용이 가능한 물질일까요? 아니면 어떤 규제, 제한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MSDS 물질의 그 안전 보건 자료를 살펴보면요. 본물질 유사명으로는 포름알데하이드라고도 하고요. 또 메칠알데하이드, 또 포름알데하이드 가스가 있고요. 포르말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죠.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 가스입니다. 유해성, 위험성을 보면요. 피부에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급성 독성, 또 심한 눈 손상, 또 발암성, 피부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형태입니다. 피부나 또 흡입 시에 알레르기, 천식,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주의사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 방법이나 저장 방법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에 들어갔을 때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각각의 응급 조치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어내고 닦아내는 형태. 그리고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화상의 위험이 있고요. 또 찬물로 식힌 다음에 처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흡입했을 때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고요. 먹었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 의료 장비를 이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을 기울이면서 취급 및 보관 관리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화장품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화장품의 관점에서는요. 본 원료 포름알데하이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네거티브 리스트에 예약 금지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는요.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물질이 인위적으로 첨가되지 않았거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 하더라도요. 그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10가지의 원료가 이 검출 허용 한도 물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그래서 검출 허용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화장품의 포름알데하이드의 검출 허용 한도, 즉 크림이나 로션, 유통 중인 화장품 구매했을 때 그 안에 검출이 되더라도 허용이 될 수 있는 한도, 20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즉 2000 ppm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하까지는 허용이 되고요.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물휴지인 경우에는 2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20 ppm 이하로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검출 허용 한도가 있는 물질이지만 물질 자체에 대한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검출 함량에 따른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어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조건이 있죠. 그 화장품의 포름알데하이드가 0.05%, 즉 500 ppm 이상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 제품의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볼 때는 화장품에서도 비의도적으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보존제 중에서도요. 포름알데하이드 도너, 즉 포름알데하이드를 배출시킬 수 있는 물질, 이러한 물질들이 실제 보존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제품에 들어가서 서서히 이런 포름알데하이드로 변환이 되면서 그렇지 않게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느껴지시나요? 인체에 바르는 화장품, 이 화장품의 규제로서 포름알데하이드는요. 2000 ppm까지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체에 닿는 가정용 의류 등의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300 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바르는 화장품의 규제가 좀 더 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면 좋겠고요. 애초에 발암성 유발 물질 자체가 안 나오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